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자세 분석 평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안송이라고 합니다. 필라테스 강사분이시라면은 자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 분석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 텐데, 그 중에서도 정적 자세에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자세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봐야겠죠. 자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손상 혹은 변형을 차단하는 인체의 지지 구조들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균형 상태로 인체의 각 부분들을 배열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자세란 적당한 기간 동안 서 있을 때 힘들지 않게, 그리고 피로가 없으며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좋은 자세는 또 다른 말로 이상적인 자세, 뉴트럴 타입, 중립 자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 좋은 자세는 뭐 관절이라든지 근육, 힘줄, 인대 등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조화를 이루면서 뭐 가장 편하게 서 있는 상태를 좋은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좋은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좋은 자세하고 나쁜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자세는 최소의 근활동과 최소의 관절 부하 두 가지가 결합된 상태를 좋은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적 자세에서의 정의입니다. 정적 자세에서의 좋은 자세는 최소의 근활동, 즉 근활성도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자세에서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근육이 그만큼 수축을 하겠죠. 수축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수축을 하면서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근피로도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활성도가 최소로 있는 상태가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최소의 관절 부하. 즉 관절 부하 같은 경우에도 최소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관절 부하가 최대로 되면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관절에 그만큼 부하량이 많아진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는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절 주위에 있는 구조들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 부하 같은 경우에도 최소로 받는 것이 좋은 자세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쁜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나쁜 자세 같은 경우에도 근활성도가 감소를 하고요. 그렇지만 관절 부하는 증가된 상태를 나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쁜 자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정적 자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활성도가 감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근활성도는 감소하지만 관절 부하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관절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관절염 등이 이렇게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활성도는 감소했지만 관절에서 부하를 받는 스트레스량이 많아지면은 이거를 나쁜 자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설명은 없는데, 나쁜 자세 같은 경우에는 근활성도가 증가를 하게 돼도 근피로 등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쁜 자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일 나쁜 자세 같은 경우에는 근활성도도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관절 부하도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근피로도도 계속적으로 유발이 되고, 그리고 관절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가장 나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요. 여기 마지막 문단 보시면은 좋은 자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하면 총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키며 인체의 지지 구조물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좋은 자세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서 있는 자세에서의 이상적인 정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같은 경우에는 정면 그리고 측면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정면 같은 경우에는
추선을 이제 신체의 추선을 이제 수직으로 그었을 때 신체의 중앙을 이제 통과했을 때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추선을 수직 방향으로 그었을 때 신체의 중앙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상적인 정렬을 가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좌측하고 우측은 5대5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이제 이상적인 정렬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추선을 이제 밑으로 수직으로 그었을 때 이 추선이 귓볼, 그리고 어깨 끝의 중앙, 그리고 가슴의 중앙, 그리고 넙다리뼈 큰 돌기, 그리고 무릎 중앙 바로 앞부분, 그리고 발목 바로 앞부분에 이 추선이 위치하게 되면은 이상적인 이제 정렬의 자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상적인 정렬 자세를 충족시키게 되면은 이제 머리도 이제 정중앙에 위치를 하게 되고 견갑골도 중립을 이제 위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척추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방곡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골반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방이나 이제 후방 경사가 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 무릎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구부려지거나 이제 뒤로 펴지지 않게 되는 무릎도 이제 중립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고 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내나 이제 해외가 되지 않는 중립 자세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추선이 이러한 귓볼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목 바로 앞부분을 지나게 되면은 이상적인 정렬 자세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자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자세의 정의는 이상적인 이제 정렬에 대해 이상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가면서 즉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오른손이 쓰이는 비율하고 이제 왼손이 쓰이는 비율, 그리고 오른발이 쓰이는 비율하고 왼발이 쓰이는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맞죠? 즉 사용을 많이 하는 손, 이제 우세손, 그리고 사용을 덜하는 손, 이제 비우세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이제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자세 같은 경우에 우리들의 이제 자세는 약간씩 이제 불균형이 이제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 이제 개인마다 이제 자세 유형이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제 자세 유형 같은 경우 이제 켄달이라는 분이 이제 크게 이제 4가지 타입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체형을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 4가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중립 자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이상적인 자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만 전만 자세, 즉 하이퍼로도시스 자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평된 자세, 이제 플랫백 자세가 있고, 그 다음에 척추 동료 자세, 이제 스웨이백 자세. 이렇게 이제 4가지로 이렇게 체형을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크게 이제 분류한 체형이고요. 이 4가지 체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흉추 가동성의 문제에 대한 체형이 이제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4가지 자세 중에서 이제 후만 전만 자세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 이제 후만 전만 자세에 대한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켄달은 4가지 타입으로 이제 체형을 이제 분류를 했고요. 이제 체형 분류는 이제 주로 측면에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A 그림은 이제 이상적인 자세, 즉 뉴트럴 자세, 이제 가장 좋은 자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B는 후만 전만 자세, 그리고 C는 평평된 자세, D는 이제 구분 자세.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B 그림인 후만 전만 자세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정방경사가 되거든요. 골반이 이제 안테리어 틸트가 되어서 요추와 이제 흉추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쉽게 말하면 등이 굽고 배가 앞으로 나오고 엉덩이가 볼록해지는 체형을 후만 전만 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평된 자세 같은 경우에는 후만 전만 자세와는 반대로 이제 골반이 후방 경사가 되거든요. 이제 포스테리어 틸트가 되어서 척추에 이제 커브가 소실되는 이제 체형이고요. 이제 허리와 등이 평평하게 보이는 자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구분의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이 이제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지고 라운드 셜로와 등이 굽는 체형을 구분된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세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다시
이제 더 배울 테니까 네, 그때 가서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캔달은 이제 네 가지 타입으로 이제 체형을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이제 골반의 이제 움직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골반 같은 경우에는 코어 머슬에 속하죠. 이제 코어 머슬에 속하고 이제 중심 이제 몸통의 이제 중심부 역할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 골반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네, 체형이 이렇게 가장 크게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골반이 이제 전방 회전이 되면은 이제 카이포로도시스 자세가 이제 되기 쉽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백이나 이제 스웨이백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이제 후방 경사 이제 포스테르 틸트가 되면은 후방 경사가 됨에 따라 가지고 블랙백이나 이제 스웨이백 등의 체형이 네,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골반이 이제 전방 경사가 됨에 따라서 이게 각자 이렇게 활성화되는 근육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즉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는 근육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짧아지는 근육 등이 있습니다. 이제 골반의 이제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늘어나는 근육하고 짧아지는 근육 등이 이렇게 서로 다르거든요. 이러한 이제 근육들에 대해서는 네, 뒤에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제 네 가지 체형으로 타입을 나눌 때 골반의 움직임이 가장 큰 네, 영향을 미친다라고 네,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골반의 전방 경사와 이제 후방 경사를 이제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자세의 타입을 이제 분류를 할 때 골반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했죠. 골반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이제 골반이 전방 경사나 이제 후방 경사가 됨에 따라 가지고 자세 유형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반이 전방 경사가 됐는지 아니면 후방 경사가 됐는지가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PSIS에서 수평선을 이제 긋습니다. PSIS의 중심에서 쭉 수평선을 가상의 수평선을 이제 긋습니다. 긋고요. 그리고 이제 PSIS와 이제 ASIS 이 지점에서의 또 가상의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은 이 두 가지의 선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각도를 이루게 되잖아요. 이 각도를 통해 가지고 전방 경사와 이제 후방 경사를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심 각도는 12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12도보다 이제 각도가 커지게 되면은 즉 ASIS가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각도가 이제 커지게 되겠죠. 이제 커지게 되면서 이제 각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골반이 전방 경사가 이제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도보다 이제 작으면은 이제 후방 경사, 즉 이렇게 12도보다 작게 되면은 이 ASIS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고 이제 PSIS가 내려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후방 경사가 이제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를 분류를 할 때 PSIS 이제 부분에서 가상의 수평선을 긋고요. 그리고 PSIS와 ASIS에서의 또 가상의 선을 그어가지고 이 그 각도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12도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각도가 12도보다 높으면은 전방 경사, 그리고 낮으면은 후방 경사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와 이제 남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반이 더 커지잖아요. 옆으로 이제 커지게 되면 커짐에 따라서 이 이제 각도가 정상 기준 각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한 15도 정도라고 여자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15도가 이제 정상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대체로는 12도의 기준으로 맞춰서 전방 경사인지 후방 경사인지 평가할 수가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5도의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15도보다 이제 크면은 전방 경사, 아니면 낮으면은 이제 후방 경사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 이제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제 웬만해서는 그냥 12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은 이제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이제 안테리어 틸트,
제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골반이 이제 뒤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으로서 포스테리어 틸트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이제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가지 타입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 했고요. 이제 분류를 하는 이제 기준으로 가장 큰 요소는 이제 골반의 움직임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골반의 움직임이라고 했고요. 이 골반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뉴트럴 타입, 그리고 이제 카이포로도시스 타입, 그리고 이제 플랫백 타입, 그리고 스웨이백 타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먼저 이 네 가지 자세 유형 중에 이제 중립 자세, 이제 뉴트럴 타입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중립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중립 자세 같은 경우에는 뉴트럴 타입, 즉 이상적인 자세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이상적인 이제 분절 정렬을 이제 가진 이제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골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테리어 틸트, 그리고 이제 포스테리어 틸트가 아닌 이제 중립 자세를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중립 자세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뭐 짧아진 근육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약해진 근육도 없이 서로 이제 근육들이 이제 뒤쪽하고 앞쪽이 조화를 가장 잘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이상적인 이제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자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이제 근활성도로, 그리고 최소한의 관절 부하로 이제 서 있기 때문에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로도시스가 이제 증가한 것도 없고, 그리고 카이포시스가 증가하고 그런 것도 없는 가장 이상적인 자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후만 전만 자세, 카이포 로도시스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후만 전만증 자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체형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후만 전만증 자세에서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가장 이제 도드라지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골반이 이제 안테리어 틸트가 되면서, 이제 복부 안테리어 틸트가 되면서 이제 배를 앞으로 내밀게 되겠죠. 배를 앞으로 내밀게 되면서 이제 복부가 이제 늘어나면서 약해지게 되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허리는 이제 근육이 짧아지게 됩니다. 이제 짧아지면서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긴장을 하는 자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허리에서 이제 로도시스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짧아지기 때문에 로도시스가 증가하면서 이제 보상작용으로 가슴에서는 이제 카이포시스가 증가를 하는 자세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큰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머리부터 이제 발목까지 살펴보면은, 이제 머리는 이제 포워드가 되고, 이제 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퍼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텐션이 되고요. 로우 파트 같은 경우에는 플렉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북목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슴, 이제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이포시스가 이제 증가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허리는 이제 로도시스가 증가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골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테리어 틸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제 골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테리어 틸트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엉덩관절 굽힌 근등이 이제 짧아지게 되거든요. 이제 배근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보상작용으로 이제 다리에 있는 엉덩관절 굽힌 근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렉션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익스텐션, 이제 백리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란타 플렉션이 되는 것이 후만 전망지 자세에 대한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반의 전방경사를 이제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이제 골반이 이렇게 전방경사가 이제 됨에 따라서 이제 여기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도시스가 증가하게 되죠. 로도시스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건 이제 보상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이포시스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 후만 전방지 자세에 대해서의 큰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골반의 전방경사와 후방경사를 나누는 기준은 PSIS에서 수평선을 긋고, 그리고 PSIS와 ASIS에서의 가산의 선을 그었을 때 그 각도가 12도보다 증가하게 되면은 전방경사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렇게 이제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 또한 이제 골반의 전방경사에 대한 예인데,
골반이 이제 전방경사, 즉 안테리어 틸트가 되게 되면은 이제 배가 앞으로 나온다고 했죠. 배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늘어나게 되고요. 늘어나면서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지게 되고 이제 반대로 이제 뒤쪽에 있는 허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아지면서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로도시스는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로도시스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보상작용으로 등에서는 네, 가이포시스가 증가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체형을 이제 가이포로도시스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골반이 전방경사 됐을 때 이제 근육들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반이 전방경사가 되면은 네, 이제 복부 근육은 늘어난다고 했죠. 이제 늘어나면서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제 반대로 이제 뒤에 있는 허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짧아지고 긴장이 된다고 했죠. 주로 이제 요부 신전 근육 등이 네, 많이 짧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위팔두골레근하고 위팔세갈래근, 이두근하고 삼두근 아시죠? 이 근육을 예로 들면은 이제 팔굽관절을 굽힘했을 때 이두근 같은 경우에는 수축을 하잖아요. 수축을 하면서 이제 알통이 생기죠. 이제 알통이 생기서 이제 근육이 짧아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위팔세갈래근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쉽게 설명해서 주동근까지 기랑근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이 늘어나게 되면 한쪽은 짧아지고요. 반대쪽은. 그리고 반대쪽이 늘어나면은 네, 한쪽은 이제 짧아진다. 라고 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몸 같은 경우에는 하부, 우리 다리 쪽에서는 하부 교차 중근이라고 해가지고 로우 크로스드 신드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허리, 골반, 고관절 주위의 근육들은 X 모양으로 서로 교차하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단축 또는 약화되는 양상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X가 있죠. 즉 복부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은 X로 해가지고 밑에 있는 고관절, 엉덩관절 평근이 약해지게 되고요. 반대로 허리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은 밑에 있는 X로 교차를 해가지고 엉덩관절 굽힌근이 짧아지게 됩니다. 이거를 로얼 크로스 신드롬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패턴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부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은 뒤에 있는 밑에 있는 다리 밑에 있는 엉덩관절 평근이 약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허리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은 앞에 밑에 위치하는 엉덩관절 굽힌근이 짧아지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골반의 전방경사가 되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짧아진 근육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장요근하고 대퇴직근 그리고 요추 신전근이 있고요. 약해진 근육은 고관절 신전근 그리고 복부 근육 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으로는 평평등 자세인 플랫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평등 자세의 가장 큰 문제로는 골반은 포스테리어 틸트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소라식 파트에서는 어퍼 파트와 로우 파트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퍼 파트 같은 경우에는 카이포시스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로우 파트에서는 카이포시스가 감소하게 되는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목까지 한번 살펴보면은 머리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가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목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션이 되는 것이 또 특징이고, 그리고 소라식 같은 경우에는 어퍼 파트는 하이퍼 카이포시스, 그리고 로우 파트는 하이포 카이포시스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로도시스가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골반은 포스테리어 틸트, 후방 경사가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션 되는 것이 특징이고, 무릎은 하이퍼 익스텐션, 그리고 발목은 플란타 플렉션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평평등 같은 경우에는 원인은 복근하고 햄스트링, 긴장이 주요 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앞으로 쭉 내민 상태로 앉아 있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평평등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말했다시피 복근하고 햄스트링, 긴장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평평등 자세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포스테리어 틸트가 되게 됩니다.
포스테리어 틸트가 되게 되면은 복부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만 전만 자세, 이제 카이포로도이스 자세와는 반대로 이제 복부 근육 같은 경우에는 배를 앞으로 내미는 게 아니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부 근육은 이제 긴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허리 근육 같은 경우에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즉 이제 로도시스가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카이포로도시스와는 이제 반대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부 근육은 이제 짧아진다고 했죠. 짧아진다고 했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크로스 신드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복부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차로 이제 밑에 뒤에 있는 이제 햄스트링 근육, 즉 이제 엉덩관절 평근 이제 짧아지게 되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허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해지고 늘어난다고 했죠.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X자로 이렇게 그었을 때 이제 엉덩관절 굽힌근 같은 경우에도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패턴 등이 나타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편평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반이 포스테리어 틸트가 된다고 했죠. 이제 포스테리어 틸트가 되게 되면은 이제 복부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아진다고 했고요. 이것도 이제 크로스 신드롬으로 해가지고 햄스트링하고 그리고 이제 엉덩관절 평근이 짧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해진 근육 같은 경우에는 허리 근육 같은 경우에 이제 늘어나면서 약해지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크로스 신드롬으로 해가지고 엉덩관절 굽힌근이 이제 약해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골반 정방경사와 이제 후방경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골반이 이제 안테리어 틸트가 되게 되면은 이제 배를 내민다고 했죠. 배를 내밀면서 복부 근육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맞죠? 약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 신드롬에 인해 가지고 엉덩관절 평근, 엉덩관절 평근도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허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가 앞으로 내밀어져 있으니까 허리 근육은 이제 짧아진다고 했죠. 짧아지면서 긴장을 하게 된다고 했고요. 이것도 크로스 신드롬에 인해 가지고 이제 복부 아래에 있는 엉덩관절 굽힌근 같은 경우에도 짧아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경사 같은 경우에는 전방경사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후방경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테리어 틸트가 되게 되면서 복부 근육이 배를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내미는 것이 아니고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복부 근육은 이제 짧아지고 긴장이 되고요. 이것도 크로스 신드롬에 인해 가지고 엉덩관절 평근이 짧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허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어나면서 약해진다고 했죠. 늘어나면서 약해지게 되고요. 이것도 크로스 신드롬에 인해 가지고 엉덩관절 굽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늘어나면서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차이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척추 동료 자세인 이제 스웨이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척추 동료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웨이백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이제 구분등 자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구분등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배웠던 후만 전만 자세 있죠. 후만 전만 자세하고 이제 오인을 하기가 쉬운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후만 전만 자세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안테리어 틸트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 구분등 자세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이제 포스테리어 틸트가 되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여기서 이제 골반의 움직임이 이렇게 명확히 다른데 왜 오진을 하기 쉽냐?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 구분등 자세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이제 포스테리어 틸트가 되어 있지만, 이 체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어요. 포스테리어 틸트가 되어 있지만, 이 포스테리어 틸트 된 골반이 앞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테리어 틸트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 평가, 자세 분류를 이제 파악할 때 이 후만 전만 자세하고 구분등 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아시고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분등 자세에 대해서 이제 패턴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 구분등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이제 포워드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목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라식 파트에서는 이제 롱 카이포시스, 카이포시스가 되고요. 이제 소라식은 이제 포스테리어 시프트, 즉 이제 가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체중심이 이제 뒤쪽으로 이제 쏠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도시스가 감소하는 이제 하이포로도시스가 되고요. 이제 골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포스테리어 틸트가 되지만 체중심이 이제 안쪽으로 쏠리는 안테리어 시프트가 이제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텐션,
그리고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익스텐션, 그리고 발목은 이제 뉴트럴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 발목 같은 경우에는 네, 약한 이제 프로네이션 상태가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구문능 자세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르 틸트가 되어 있지만 체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어서 안테르 틸트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스웨이백이 이제 발생했을 때 이제 약해진 근육하고 이제 짧아진 근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스웨이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반이 이제 포스테르 틸트가 된다고 했죠. 이제 포스테르 틸트가 되면서 이제 뒤쪽에 있는 허리 근육들은 이제 늘어나면서 약해지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 신드롬으로 인해 가지고 네, 엉덩관절 이제 굽힌근, 이제 굽힌근도 이제 약해지게 됩니다. 이제 늘어나면서 약해지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짧아지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가 늘어나니까 이제 복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아지게 되면서 긴장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크로스 신드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긴장을 하면서 이제 짧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분등 체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흉추 부분에서 이제 카이포시스가 이제 롱 카이포시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증가를 한다고 했죠. 어퍼 파트든 로우 파트든 다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제 가슴 이제 근육들이 또 긴장이 되면서 짧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등 근육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면서 이제 약해질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웨이백에 대한 이제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또 이제 계속 설명을 들었는데 스웨이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반이 포스테르 틸트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포스테르 틸트가 되어 있지만 체중심이 이제 앞쪽으로 이제 쏠려 있기 때문에 이제 카이퍼 로도시스 타입하고 네, 이제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카이퍼 로도시스 타입하고 스웨이백 타입을 이제 제대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정적 자세 평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